따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차례 연기 끝에 오늘 오후 누리호가 우주로 향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실용위성을 싣고 날아오른 사실상 첫 무대라는 의미가 있어서 더 남다른데요. 안재명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누리호 3차 발사의 숨은 의미와 뉴스페이스 시대 전망까지 두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재명입니다. 네, 오늘 발사 장면 당연히 지켜보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성공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기뻤죠.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슴 뭉클함도 있었고요. 예.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느끼는 감각하고 좀 다르실 것 같긴 해요. 교수님이 느끼시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네. 그래도 같은 나라에서 이제 있는 분들 저랑 비슷하게 많이들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번 3차 발사의 의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 두 번에도 이제 발사를 했지만은 네. 이 발사의 성격, 그다음에 이게 이번 발사 신뢰성 확보의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두 번의 발사가 이 발사체 성능을 확인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는 시험의 성격을 이런 발사였는데요. 네. 이번 발사는 그 주 탑재 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비롯해 가지고 8개 위성을 고객으로 둔 최초의 발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 검증에 우리가 초점을 뒀다면은 고객의 이제 이번에는 고객의 어떤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발사 시간대도 달라졌고 발사 가능한 시간 범위도 좁아졌고 네. 목표 고도도 달라진 이런 이제 측면이 있죠. 또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반복으로 이제 발사를 계속 성공을 해서 누리호 발사체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사에 성공할 때만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발사가 성공한 게 이 신뢰성을 쌓기 위한 어떤 시작점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어제도 인터뷰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조합을 해서 결국 이제 발사체에 다 실리고 그리고 이제 발사 성공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네. 이제 통신 이상이 감지가 돼서 그랬죠. 이게 또 발사 못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연구진들이 새벽 5시까지 이걸 수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로켓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십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예.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물건이다 보니까 어제 같은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받아놓을 이제 발사일이 범위가 우리 31일까지 받아놨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루를 써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아마도 이 연구원분들은 이렇게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가장 지배적인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분들이 집념과 고생으로 이제 밤새 문제를 해결을 해서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네. 이렇게 빨리 사실 해결하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 연구원분들은 항상 이제 밤을 새워서 해결하려고 노력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은 다행히 또 이제 문제가 해결 가능한 범주에 있는 문제라 가지고 노력에 또 힘을 얻어가지고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과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계셨잖아요. 네, 이번에 맞습니다. 문제 나왔을 때 만약에 오류가 발견됐을 때 걱정돼가지고 연락해 보시거나 아니면 오류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연구원들하고 통화하시거나 혹시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우선 문제가 일어나면 절대로 연락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문제를 찾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면 절대로 연락을 하지 않고 나중에 다 잘 되고 나면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러긴 해요.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혹시 통화 안 하셨어요? 지금 통화는 아직 안 해봤어요. 예. 그러셨구나. 예. 아마 지금은 굉장히 그래도 고생한 걸 좀 보상받는 이런 기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좀 쉬고 조촐한 파티도 여기저기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앞서 발사의 의미 설명하실 때 네, 그러니까 실용위성이 처음 실리는 첫 실전 발사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2차 발사 때도 4개 꼬마 위성, 이건 이제 대학이나 이런 기관에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위성이 실렸어요. 예, 이게 예. 위성이 어떤 게 실리느냐에 따라서 발사 난이도가 좀 달라집니까? 우선 이게 뭐 이번에 실용위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말하자면은 시험용이 아니라 진짜 뭐 지구 관측이나 통신이나 항법이나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실제 사용한다. 그래서 실용위성이라고 하고요. 예. 근데 이런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임무를 되게 그 심각하게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도 나가고 부피도 이제 갖는 이런 임무 탑재체가 실려서 예. 말씀하신 꼬마 위성보다 훨씬 무거워요. 근데 이게 뭐 무거워가지고 또 실용위성이 실려서 난이도가 딱히 더 높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제약 조건들이 걸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게 있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진짜 또 어려웠던 게 위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8개. 예. 8개를 20초 간격으로 지금 궤도에 투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 이게 또 충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띄어서 떨어뜨려 줘야 되고 그렇다고 또 얘들 중에서 4개의 위성이 그 편대 비행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비행을 하거든요. 얘네는 지금 또 너무 많이 떨어뜨려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높은 이런 이제 임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예. 그냥 우주 공간에 올라가 가지고 4개를 한꺼번에 떨어뜨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부딪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간차를 두고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편대 비행을 해야 되니까 4개의 위성의 경우에는 따로따로 편대 비행이 가능할 정도의 거리를 정확하게 떨어뜨려서 맞습니다. 예. 그게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요, 결국.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금 이제 이런저런 그 제약이 걸리는 거죠. 너무 많이 떨어뜨려도 안 되고 너무 좁게 떨어뜨려도 안 되고. 지금 0589님께서요. 8개 위성 싣고 갔다고 하는데 각 위성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어요. 예, 그 지금 위성 중에서 이제 주탑재체인 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라고 하는 위성이 이제 그 우리가 그 관측용 레이더가 지금 쏴라고 하는 요런 이제 그 지구 관측을 위한 그 이제 장비를 싣고 가고 요 이제 관측용 레이더는 영상 레이더는 이게 지금 악천 후에도 지구 관측을 잘 할 수 있다고 해요. 보통 이제 그 광학 기계 같은 경우 구름이 끼고 이러면 관측을 잘 못 하는데 그래서 그런 기기를 싣고 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편대 비행하는 요 4개 위성은 이제 그 우주 그 환경을 이제 관측을 하는데 얘들이 또 말씀드린 대로 종으로 4개가 일렬로 그다음에 또 횡으로 4개가 이제 좀 횡으로 이렇게 지금 가면서 종으로 가면 같은 지역을 이제 그 시간대를 조금씩 두고서 연속 관측을 할 수 있고요. 횡으로 가게 되면은 넓은 영역을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재난 대비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기초 기술을 이제 닦는 거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근데 편대 비행이요. 그 위성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위성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충분히 아무리 꼬마 위성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걸 갖다가 막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얘를 갖다 편대 비행을 하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거를 고도를 조금 높이고 낮추면은 자연스럽게 얘기가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 중력의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비대칭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편대를 만들고 해체하고 다시 재편하고 이런 일을 좀 단기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도 참 대단한 기술이네요. 예, 그거는 참 재미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위성이 사출이 돼서 나오고 그리고 지상국하고 같이 교신이 이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자리를 잡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위성이 뭐 시간 그 전에 잘 돌고 있어요. 돌긴 도는데 이제 한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저기 차세대 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더 그 안테나를 전개를 해야 돼요. 안테나를 잘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전개를 또 잘 하기 전에는 이제 위성이 지금 여기저기 부품들이 많을 텐데 걔들이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이제 차근차근 수행을 하게 되고 예. 그렇게 좀 점검이 잘 되고 나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임무를 수행을 하기 위한 이런저런 이제 그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그 안테나를 조금씩 전개를 해 한다든지 그다음에 네. 지상과 교신을 하면서 이제 모드를 좀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이제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완전히 다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확인되는 건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뭐 위성에 따라서 한 뭐 이틀 사흘 정도 걸리는 애들도 있고 예. 뭐 좀 더 걸리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며칠 정도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번 발사 때는 민간 기업도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예.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뉴스페이스라는 이런 이제 그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전체적으로 우주가 전통적으로는 이제 국가가 주도가 돼가지고 우주 개발도 하고 뭐 그다음에 투자도 하고 만들고 뭐 운영도 하고 이런 게 지금 전통적인 패러다임이었다면은 예. 지금 더 이상 이제 우주가 뭐 탐험의 대상 그다음에 뭐 미지의 영역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이미 우주는 우리가 거기에 나아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네. 그래가지고 어디 뭐 이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보다는 민간 기업이 좀 더 잘하는 분야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제 그런 그 기업들이 생겨나고는 있지만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스페이스X 같은 회사를 비롯해가지고 예. 많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민간의 영역이 민간의 우주 관련된 참여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 발사체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번에 이제 3차 발사부터 이제 25년에 4차 그다음에 6, 7년 해가지고 6차 발사까지 예. 이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체계 종합 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지위를 가지고 이제 민간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지금 향후에 이제 누리호 발사를 민간 주도로 진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기술을 조금 배우고 그다음에 역할을 지금 3차 같은 경우에는 발사 준비, 운용 이런 것들을 지금 주로 지켜보는 역할을 했는데 점점 그 역할을 늘려나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을 계획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스페이스X 같은 재활용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드는 단계까지 가야지 되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 자체가 사실 재사용 자체가 뭐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면 사실 그것도 수단이죠. 재사용이 결국은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뭐 비용을 갖다가 줄이기 위한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사용을 포함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발사하는데 비용을 적게 들여야지 많이 발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많은 네. 분들이 우린 달에 언제 가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달 탐사를 할 수 있는 유인 우주선까지 보낼 정도의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끝나게 되는 겁니까? 자, 그 유인까지는 우리가 아직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되게 구체적으로 국가 플랜이 좀 나와 있지는 않고요. 네. 대신에 작년에 이미 이제 그 달 궤도선 다누리가 지금 달에 갔죠. 네. 가가지고 지금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 차례는 궤도선 다음엔 착륙선입니다. 달 네. 착륙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달 착륙선을 개발을 하기 위한 이런 이제 국가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지금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2년? 그게 우리나라 지금 발사체 지금 이제 누리호 그 다음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예. 32년, 33년 이때쯤 이제 달 그 착륙선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디 빨리 계획이 잡혀가지고 10년이잖아요. 10년 뒤에 네,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재명 카이스트